그것은 결국은 가문 사람들이, 가족들이 쭉 모여갖고 함께 이제 결속력을 다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위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자, 가문 전체가 모이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결속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었겠죠. 자,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답안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답안으로 쓰여질 때 이제 어떻게 답안 작성 가능한지 답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1의 족보는 장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목의 무게를 따지지 않고 나의 모든 조상을 기록한 족보이다. 일단 도표 1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죠. 이게 모든 조상을 기록했다는 것. 북의 무게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나로부터 4대를 거슬러 올라갔을 뿐임에도 족보에는 31명이 등장한다. 반면 도표 2의 족보는 장본인의 직계, 북의 혈통만 기록하였다. 자, 이게 차이입니다. 직계, 북의 혈통만 기록했다는 것, 북의 목에 모두 따지지 않았다는 것. 자, 이 족보는 장본인을 있게 한 모계의 가계는 제외하고 장본인이 조상으로 북에만 인정하여 겨우 5명이 수록된다. 자, 두 족보가 같은 세대를 기록했는데 20명의 인원 차이가 나는 것도 이처럼 나의 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조상 범위의 문제, 즉 직계 북에만 볼 것인지 북에 모두 볼 것인지 이건 거죠. 그래서 도표 1이 어머니 쪽 집안까지 조상의 범위를 포함하여 더 개방적 가족관을 가지고 도표 2는 조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폐쇄적 가족관, 조상관을 보인다. 자, 이렇게 개방적, 폐쇄적 이런 것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것도 일종의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차이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차이점 쓸 때는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들 만들어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요구 조건에 대한 답안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구 조건으로 들어가서 작성 목적 얘기가 나와야죠. 자, 또한 족보 제작에서도 도표 1은 나를 중심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도표 2는 공동의 조상부터 내려오되 적장자 이외의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피라미드식으로 제작된 도표 1의 족보는 어떤 사람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 제작되었다. 자, 이 어떤 사람을 거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한 목적인 거죠. 물론 도표 1의 족보도 어떤 사람들이 범위를 직계, 부계로 제한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데서 도표 1과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러나 도표 2는 재심은 가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작성 목적이 되는 거죠.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효과적 유지. 부계와 장남을 강조하는 이 족보는 제사 모시기, 재산 상속 등에서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가부장의 권위 확보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보세요. 제사 모시기, 재산 상속 뭐 이런 부분들 도표에 나오는 부분에서 뭐 묘위치 같은 것에서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부장의 권위 확보 이런 것도 벼슬 같은 데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인은 조상의 아내를 부수적 인물로 아내의 아버지 쪽만 기록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도표 1은 모계까지도 부계와 동등한 비중을 두고 서술된 족보이다. 자, 작성 목적에서 특징까지 이렇게 이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심화시켜 볼까요? 요 문제 출제됐을 때 2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성과 본이 같을 때 서로 결혼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광산 이 씨입니다. 그러면은 광산 이 씨인 여성과는 결혼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럴 때 이 혈통 계승의 측면에서 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 도표 1과 도표 2를 통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거 설명하는 방법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근데 찾을 수 있어요. 뭐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결국은 같은 집안 사람끼리 근친 간의 결혼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럴 때 지금 도표 1에서는 31명 그리고 도표 2에서는 5명이었죠. 지금 26명의 차이가 나는데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부계 혈통만 알려줍니다. 즉 제가 광산 이 씨라는 것은 제가 직계 부계 혈통상
광산 이씨 집안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조상들도 저에겐 존재합니다. 뭐 광산 김씨 조상도 있을 수 있고 김해 김씨 조상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조씨 집안도 존재할 수 있고 자 이런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성동본 금원규정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장씨 집안 이외에 지금 할아버지 때 조부 때로 가면은 여기 전주씨 여기 전주씨 같은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친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남원양씨 여기 남원양씨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동성동본 금원규정은 이 근친 간의 결혼을 막는데 유효한 제도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조상들 중에서 동성동본 금원규정은 이 몇 명 안 되는 조상들, 요 4명의 조상들만 나에게 알려줄 뿐 다른 조상들, 다른 영역의 요 조상들, 그러니까 16조도 16명의 조상만 중심으로 보면은 이 16분의 1만 알려주지 나머지 16분의 15의 조상들은 알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혈통 계승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힘들어 할까봐 거기까지는 이제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자료에서 뽑아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자료의 시각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진 어떠한 보충 설명까지 꼼꼼하게 들어가서 의미를 뽑아내는 자, 이런 연습들. 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이 제시문에 나오는, 이 제시문 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바탕에서 들어가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은 대학에 수출제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이제 자료해석 문제 답안 작성법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아마 이 성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